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사람들 지금 벼락거지 된 거 맞아요. 지금 집 살 돈 없는 사람들이 더 큰일 났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엔 잘 안 보입니다. 벼락거지란 말. 벼락거지면 안 보이죠. 근데, 한참 영끌이 들끓었던 시절에, 정말 이 미디어에서, 정말 진리대로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벼락거지란 말이에요. 그때 벼락거지를 누구를 지칭했냐? 영끌을 집을 산 사람은 벼락거지 얘기한 게 아니라 영끌해서라도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은행 예적금만 하는 사람들, 지금 신축 아파트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당신들은 졸지에 거지가 돼버렸다고 벼락거지라고 미디어에서 얘기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나쁜 것 같아. 미디어가 진짜 나쁜 것 같다. 안 그래요? 자기들이 뭐라고 무슨 신축 그 브랜드 아파트 영끌에서 안 들어갔다고 그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벼락거지라고. 아니, 거지 뜻 모릅니까? 사람 뭘로 보고? 거지 몰라요? 아니, 거지가 직장 다니고 빌어시 사는데 그게 거지야? 거지는 사전적 뜻으로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신이 뭔가 스스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산이 없어서 남한테 도움을 받거나 구제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거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웃긴 게 다 그렇게 살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그때 신축 아파트 못 들어갔다고 영끌하지 못한 사람들을 언론 미디어에서 벼락거지라고 정말 매일같이 찍어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지금은 똑같이 했어야죠. 참 이 말 자체가 웃긴 거야. 여러분, 언론에서 뭔가 지어내는 말이 있죠. 그런 말 다 문제가 많아요. MZ세대도 문제가 많아. MZ세대도 보통 20대 30대 깔려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20대끼리 생각이 다르고 30대끼리 생각이 달라요. 수신 성분에 따라, 아니 살아왔던 환경에 따라, 가망끈에 따라 살아가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다 묶어서 얘기하는 거야?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부터 걸러들이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조악스럽게 지어내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벼락거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영끌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벼락거지. 왜냐하면 영끌하신 분들 돈이 없어요, 지금. 남는 돈이 없어요. 돈이 쪼들립니다. 생활비로 쪼들려요. 왜냐하면 영끌에 들어갔을 때보다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금리가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이자 원금까지 내면 장난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대출하는데 이제 들어간 대출금이 평균적으로 4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4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거는 이것보다 적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많이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신축 아파트 들어갔다고 치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그때 10억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신 분들은 6, 7억은 받았다고 봐야겠죠. 6, 7억. 왜 그러게 뭐냐? 예전에 제 방송에 그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그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6억 받았거든요. 6억. 그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요즘에 근황 안 알려졌습니다. 그분도 약간 좀 영끌 미쳐있을 때 그때 집을 사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나중에 감당할 수 있냐고 그랬는데 지금 다 그렇게 한다고. 다 이렇게 산다고. 지금 뭐 내 주변에 6, 7억씩 대출받는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럼 집 어떻게 했을까? 그게 한 2년 반 전에 올라왔거든요, 옥탄이. 2년 반. 그때 영끌 미쳐있을 때. 2년 반이면 영끌에 한창 사람들이, 예, 뇌세포가 마비돼가지고, 뇌세포가 완전히 마비돼서 정신 못 차릴 시절이야. 내가 그때 걱정해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만약에 여기서 전세 나가면 어디서 집 구할 것이 겁니까? 버는 돈 그리 많지 않은데, 그때 결혼하신 신혼이었는데, 맞벌이로 한 500에서 550인가 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많이 버는 돈은 아니죠. 적게 버는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파트에 대출금까지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걱정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자기들이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전세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2년 뒤에. 전세 끝나고 어디 갈 거냐는 거지. 그때 물어보니까 한 7억 팔아 대출 받았다 하더라고요. 서울에 이제 아파트 신축 들어가신 분들은.
7억 8억. 그렇다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서울이라고 해서 다 막 떵떵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야. 그냥 일반 직장인들보다 수준이 좀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방보다 대출 수위가 더 높잖아요. 지방보다. 사실 서울은 지금 대구 걱정할 때가 뭐 대구 미분양 때문에 뭐 건설사 망한다. 솔직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서울보다 연끌빈이 적으니까. 서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툭 까놓고. 서울에 뭐 2, 3억 대출 받은 건 이제 뭐 명함도 못 내미잖아. 지금 미분양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지금 들어가신 분들,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어떡할 겁니까? 아니, 은행 금리 월급 올려준대요? 올려주지도 않잖아요. 거기다 거래도 안 돼. 거래 안 된다니까, 여러분. 부동산 내놔도 6개월 이상 거래 안 된다니까. 쳐다도 안 본다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갭 투자가 엄청 많잖아요. 말도 안 되게 많거든요, 갭 투자. 그러니까, 그 전세금 받는 돈으로 딴 데 또 투자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딴 데 투자하는데 집값이 내려가니까, 자기 집에 전세 내놓은 사람들한테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거야. 이사를 못 가.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서울에. 전세 만기돼서 전세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갭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놨던 집이 떨어지니까, 감당 안 되다 보니까, 전세금 못 돌려주고 있어. 그래서 못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냥 못 돌려주는 건 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못 돌려주면 사기가 맞는데, 사기는 고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이제 기망하는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못 주면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무턱대고 집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물론 집이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때 너무 미쳐 있었어요. 연끝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것 같네요. 시수정 400에서 500 정도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시수정 200 정도라면 대출금이 있으면 빚에 너희들 살아야 됩니다. 빚 갚아야 되니 직장도 그만두지 못하고 더러운 꼴 당해도 참고 이해해야 되죠. 빚이 3천만 원만 있어도 시수정 200 받으면 생활이 안 될 겁니다.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끌이잖아요. 400도 힘들어요. 400도 없어요. 400도. 400 가지고 안 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 지금 연끌한 거 원금 대출금에 대해 아파트 생활비까지 다 하면 700은 벌어야 될걸요 아마? 700은 벌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한 6억 정도 대출 받았다 쳐요. 이율이 한 7% 잡겠습니다. 원금 상환기간 30개월 계산하면요 한 6억 대출금리 7%. 물론 이게 은행마다 금리가 다를 거예요. 7로 잡았습니다. 요즘 금리 적용해가지고. 대출기간 30년 해가지고, 한 달 상환해야 하는 돈이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원금이 50만 원, 이자가 350만 원. 이거를 30년 동안 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남자가 아무리 뭐 직장을 좋은 데 다녀도, 사기업이면 이제 다닐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이거 다 갚을 사람도 없잖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살다가 집값 오르면 팔려고 나와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갚아 나갈 수 있겠냐고요. 여기에서 뭐 금리를 적게 잡아도 한 350만 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서울에서 이제 원금 이자까지 낸다고 치면 달에 300 무조건 낼 거예요. 350은 나간다고 봐야죠. 심한 사람은 500까지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500.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7%면 거의 평균값이거든요. 지금 금리면 평균값인데 좀 이제 고금리 받은 사람도 있어요. 고금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동차 캐피탈 회사 있죠. 자동차 캐피탈로 이 집 사는데 보탠 사람도 있어요. 그 여러분 뭐 자동차 캐피탈 회사가 자동차만 캐피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사는데 캐피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캐피탈까지 보탠 것도 있어요. 캐피탈 금리는 더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금리가 8% 10%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버는 돈 뻔하잖아요. 버는 돈. 그리고 서울 물가 장난 아니잖아. 지금 뭐 음식값이나 재료값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 한 치수정으로 한 700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700 버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700 버는 거면. 일반 시장 다녀가지고 안 되겠죠?
일반 시장 다녀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연끌하신 분들 낮에 일하고 또 퇴근하고 나서 일하고 주말에 일하고 그래도 막 돈이 안 메꿔지고 아니면 아내도 나와가지고 일하고 막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끌하면 4, 500 가지고도 힘들어요. 여러분 4, 500이 절대 적게 버는 돈이 아니거든. 진짜 많이 버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힘들어. 700엔 상위로 치면 한 2, 3% 되겠죠? 전체 상위로 치면. 보통 억대 연봉자가 한 100만 명 좀 넘으니까 전체에서 이제 월급쟁이 이제 100만 명 넘으니까 700이면 세후 700이면 연봉 한 1억 1,500 정도 되거든요. 아 1억 1,000은 되겠다. 1억 1,000. 대한민국에서 세전 1억 1,000 이상 버는 사람 누가 얼마나 있겠냐고. 모든 수도권 사람들이 다 그만큼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 직장 다녀도 계속 그렇게 돈을 퍼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월급쟁이면 어느 순간 벌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기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비트도 문제지만 뭐 연끌 비트도 문제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모은 사람이 없어요. 돈을 모으려고 한 사람이 없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집 가지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 뭔가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플러스가. 왜 이렇게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왜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이 금리는 지금 안 내려갈 겁니다. 올라가서 올라갈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아파트 경기는 내가 봤을 때는 안 가. 돈이 있어야 가지. 괜히 갔다가 자빠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뭐, 빚 가지고 뭔가 좀뭐 투자해서 재보겠다. 이런 생각 가시면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야, 저게. 저게 잠깐은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가는 건데.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빚지는 것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싫어했어요. 빚지는 것 자체를. 음. 그래서 앞으로 빚 있으면 이제 결혼도 못 할 겁니다. 남자가 결혼도 못 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빚 있는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하면 점점 어렵다고 봐야지, 점점. 예, 점점. 점점 빡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빚에 놓여서 살면 안 돼. 빚에 놓여서 살면 안 되니까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 수중에 맞는 능력대로 살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뭐냐 하면 안문지족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수중에 맞는 현실적인 돈에 맞춰 살면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뭐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원룸 살면 돼요. 원룸 살면 살만해. 단지 불편한 거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도 내 공간 맞춰 살면 된다니까. 근데 나 언제쯤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내가 아파트 마련 이런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사람이 이제 무리수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언제 뭐 아파트 들어가냐. 이런 생각 가지니까. 일본이 그렇게 바뀌는데 10년 걸려서 우리 아랫세대쯤 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요. 일본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희생양이 있었습니다. 버블경 희생양들. 그러니까 버블을 이제 자빠져가지고 나락가신 분들을 보면서 겁내서 그렇게 됐어요. 일본은. 마키누도 그렇습니다. 마키누도 결혼 못해가 살면서 정말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를 눈으로 보면서 바뀌었어요. 무서워서. 그러면 우리나라로 바뀌려면 지금 이제 영끌 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나락 가야 돼요, 이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좀 힘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영끌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집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대출 같은 거 웬만 받으면 안 돼. 대출 같은 거. 근데 한국 사람 아직까지 대출을 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금융교육을 안 배웠으면. 그래서 능력이 안 되면 앞으로는 독립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대출 받아서 뭐 사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나한테 굉장히 살아가는데 힘든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